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기운이 빠지고 자꾸만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를 버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의 얼굴은 무거웠고 손에 쥐어진 진단서는 더 무거웠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만 늘어날 테니까.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애들도 바쁘고 지친 얼굴들이었다. 참아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은 3명이다. 장남 경수, 둘째 명수, 막내 은지. 누구 하나 나쁜 아이는 아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버거워 보였다. 경수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명수는 학원을 하며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 은지는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처음엔 자주 연락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간격이 길어졌다.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나는 이해하려 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지 않나. 나는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자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남편이 곁을 지켰다. 작은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사람. 내가 평생 기댈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었다. 병상에 누운 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저녁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그 시간들이 무척 그리웠다. 아파도 외로워도 아이들에겐 말을 아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아이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위중하다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모두 익숙했다. 바쁘다고 시간이 안 된다고 나중에 내려가겠다고. 나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섭섭하지 않으려 했었다. 울지 않으려 했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나는 편지를 썼다. 짧은 말이지만 내 마음을 담았다. 그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두고 벽시계 뒤에 숨겨놓았다. 언젠가 그이가 혼자 남게 되면 우연히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신 혹시라도 혼자 남게 된다면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지 마요. 그 아이들도 이제 자기 삶이 바쁠 테니까요. 대신 우리 살아온 시간을 잊지 말아요. 그 시간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도 있었고 마음이 이미 멀리 떠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떠났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들었다. 동네 이웃 몇 사람과 남편, 그리고 마지막 날에야 도착한 자식들. 은지는 얼굴도 없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기만 했단다. 나는 그 울음이 고맙기도 아쉽기도 했다. 그 후 남편은 홀로 남았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내게 인사했겠지. 잘 잤어? 라고. 나도 대답하고 싶었다. 응, 당신도?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바람 속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함께 했던 거실, 식탁, 작은 안방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아닌 것이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곳에 머물러 있었다. 남편이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말은 그때와 같았다. 바쁘다고 여유가 없다고.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다들 살아내느라 바쁜 세상인데. 하지만 부모라는 건 그렇게도 외로운 존재가 되어간다.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더 많은 자리를 채운다는 걸 그들은 알까? 남편은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모아둔 봉투 3개를 꺼냈다. 내가 아픈 몸으로도 틈틈이 모은 돈이었다.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던 그 말처럼. 그 작은 봉투엔 자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아마 남편은 그걸 보며 고개를 저었겠지. 살아있는 동안은 받지 못한 관심, 떠나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남기려는 것이 부모이기에. 시간이 흘렀다. 전화를 걸어오는 자식도 드물어졌고 명절이 되어서야 간단한 안부 메시지가 왔다. 집엔 구청에서 보내오는 서류들만 쌓였다. 남편은 어느 날 벽시계를 보며 내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그 편지를 읽고 어떤 얼굴을 했을까? 나를 원망했을까 아니면 미소 지었을까? 나는 그저 혼자가 아니기를 바랐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자필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그 편지 속엔 우리의 삶이, 그리움이,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경수야, 명수야, 은지야.
내가 너희에게 바랐던 건 돈도 시간도 아니었다. 그저 가끔 집에 와서 내 엄마 좋아하던 국 하나 끓여 먹고 같이 앉아 TV라도 봤으면 했단다. 우리가 너희를 키우며 바랐던 건 오직 그거 하나였다. 우리 존재가 아직 너희 마음 어딘가에 있기를. 그 사람도 결국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먼저 가 있었던 그곳으로.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가 늘 좋아했던 따뜻한 보리차였을 것이다. 얼마 후 동사무소 직원이 그 집을 찾았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다. 경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핀 백합을 보며 멈춰섰다고 했다. 그 꽃은 내가 심은 것이었다. 경수는 거실에 들어와 낡은 가족 사진과 거실 탁자 위에 놓인 3개의 봉투를 보았을 것이다. 그 속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남긴 마음이 담겨 있었다. 통장과 손편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와 나의 흔적. 나는 그들이 그 편지를 읽으며 잠시라도 생각해 주기를 바랐다. 우리를 그 뜨거운 시간들을, 비워진 방,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을. 부모의 방은 그렇게 빈 방이 된다. 그러나 그 빈 방은 결코 텅 빈 것이 아니다. 여전히 머무는 마음, 그리움, 사랑이 숨쉬고 있는 곳이다.